특히 가격 하락 어떠한 상황에도 살아남고 앞으로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 그런 지역과 종목은 어디일까를 생각을 하시면서 코로나 쇼크로 인한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용산한테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작년, 재작년에도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이 용산입니다. 비교적 소액 투자로 하시면서 향후에 시세 차익도 얻어가시면서 브랜드 대단지의 용산권역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린타워 투자자문 박유건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건강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위기 상황도 언젠가는 다 극복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모든 것은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을 좀 하시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면서 지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제 이런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주식시장도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너무 불안감, 공포감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자신의 그런 부동산 포트폴리오도 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가격 하락 어떠한 상황에도 살아남고 앞으로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 그런 지역과 종목은 어디일까를 생각을 하시면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공부도 하시고 이런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시장이 안 좋고 금융권역에 불안감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재화는 매수했을 때 수익률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매도를 했을 때 수익률이 결정되는 겁니다. 즉 10억에 사서 15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10억에 샀던 게 5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를 해서 그것이 수익이 확정이 되든 손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수익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만큼 정말 핵심적인 입지, 좋은 매물은 가격 하락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경기 상승기 아니면 반등기에는 다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꼭 가지시고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 쇼크가 발생을 했고요. 코로나 쇼크로 인한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용산한테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먼저 보도자료를 살펴드릴 텐데요. 재작년이 벌써 됐네요. 용산에 갭 투자 광풍이 일어났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 세력들이 매매로 진행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박원순 시장이 어떠한 얘기를 해서 가격도 급등하고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바로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철도 지중화 이런 서울 역세권 개발과 민족공원을 아우르는 용산 통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를 함으로 해서 갭투자 광풍이 났고 단기간 안에 용산이 가장 핫플레이스 뜨거운 지역으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은 조금 조용해지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초저금리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미국이 전격적으로 0.5% 정말 최대폭의 금리 인하를 했고요. 우리나라 또한 다음 달에 이번 달은 1.25% 동결을 했지만 다음 달에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금 금리가 정말 1%대 제로 금리를 떠나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형성이 되고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최저 금리 1%대 깨질 수 있는 마이너스 초저금리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초저금리와 정말 1,000조가 넘는 유동성으로 재정 정책으로 해서 계속 돈이 풀리게 되면 이 많은 돈이 어디로 갈까요? 그 돈은 뭐 다른 지역, 다른 종목으로도 갈 수 있지만 가장 큰 안전자산 또 부동산 불패 신화가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 지역 중에서도 앞으로 미래 가치 가장 크게 될 수 있는 지역
바로 용산권역으로 이런 투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코로나 쇼크,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용산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산 마스터 플랜 발표가 보류됐습니다. 왜 보류가 됐습니까? 정말 2018년도 여름에 박원순 시장이 발표를 함으로 해서 정말 집값이 용산과 여의도권, 특히 용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급등을 했던 게 강남권, 서울권 전역으로 퍼짐으로 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발표를 보류를 했습니다. 그 이유, 집값 급등했던 이유 때문에 보류를 했지만 경제 위기, 코로나 위기가 발생했을 시에 경기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금리도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각종 개발 정책을 발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경기를 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용산 마스터 플랜 발표가 오히려 빨라질 수 있고요. 경부선 지하화라든지 국제업무단지의 착공이 생각보다 빨리 실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집값이 안정되거나 하락하게 되고 부동산 금융 규제라든지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요. 경제 활성화 정책이 실행이 되면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바로 어디다? 바로 용산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용산의 탁월한 입지, 한강변의 가치, 또 서울역과 용산 역세권역의 각종 GTX, 신분당선, 신안산선, 개통과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 서울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큰 이슈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하락이 되면 다른 지역 부동산들은 가격이 빠지겠죠. 하지만 용산권역은 탁월한 입지와 개발 가치가 실현됨에 의해서 지가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쏠림 현상과 투자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마스터 플랜 발표가 보류됐습니다. 왜 보류됐죠? 바로 정말 용산을 중심으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데 박원순 시장이 싱가포르 선언, 여의도 용산 개발 보류하겠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해서 보류가 됐지만 이런 계획들 중에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서울역과 용산역 지하화를 시키고요. 마이스단지와 쇼핑센터와 상업 업무시설들 또는 철로 상부 공간을 덮고 캠퍼스, 도서관,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하겠다는 경부선 지하화 사업의 이슈가 가장 크게 났고요. 경부선 지하화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은 어디냐? 바로 청파동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잡히고 안정이 되고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주식시장 하락을 하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겠죠.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른 마스터 플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부양책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금리 인하 1.25%에서 1%대 나중에는 거의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적극적인 재정 정책, 지금 20조의 추경과 앞으로 3, 4년 동안에 40조가 넘는 그런 신도시 보상 플러스 알파의 재정 정책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60조가 넘고요. 거의 100조 가까운 금액이 서울권역, 전국 수도권에 풀리면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갈까요? 그 돈은 바로 유동성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어떤 방식이든 올 수밖에 없다. 특히 규제 완화, 대규모 부동산 개발 계획, 지금은 신도시 또 GTX로 대변되는 철도교통망 SOC 개발인데 이런 것들에서 더더욱더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청약이라든지 대출 규제도 풀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발맞춰서 박원순 시장 용산 개발이 2020년에 개시가 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토지 정화 사업을 하고요. 용산 개발 계획들을 2022년부터 토지 매각, 사업자 선정과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발표를 못하고 있지만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사업자 공모와 용산 마스터 플랜
용산 국교업무단지, 용산 민족공원, 서울 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요. 이런 개발 이슈들이 나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된다? 정말 큰 이슈가 있는 집가 하락, 집값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올라가는 지역, 즉 용산 같은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더이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집값 안정,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최대 수혜지는 용산이다. 왜? 서울 역세권역과 용산 역세권. 용산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강변을 마주하고 있는 최고의 입지, 또한 용산 역세권, 남영 역세권, 캠프킨 부지가 서울 역세권역이 향후에 GTX, 신안산선, 신분당선 라인의 신규 개통, 또 중심축에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바뀔 수 있는 민족공원, 동측편에 한남 뉴타운, 남측편에 동부이촌동, 서측편으로 국제업무단지와 상업 업무시설 라인들, 경부선 라인 중심으로 한 서측편에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로 인해서 앞으로 5, 6년 후에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강남과 버금가게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용산이고요. 집가 하락 폭을 극복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 이슈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 나오고 실현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세 가지로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집가가 하락하고 경제 위기가 오면 올수록 용산의 개발 계획, 특히 용산 랜드마크 개발은 바로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을 대표하는 최고급 주거지역, 최고가 브랜드 대단지 부촌, 또 상업 업무시설, 또 용산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를 이어지는 관광타운으로서 용산은 변화를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최고의 집가 상승률, 작년, 재작년에도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이 용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최고의 집가 상승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로 말씀드리면 뉴욕의 맨하튼 센트럴파크가 개장한 후에 5년 동안 센트럴파크 주변 지역의 땅값이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용산의 미래가치,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땅값이 올라가면 집값은 어떻게 된다? 연동돼서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선 라인, 용산역, 남영 역세권, 서울 역세권 라인이 앞으로 상업 업무 재개발 중심의 중심 타운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중에서 서측편의 역세권, 즉 용산 역세권이나 남영 역세권, 서울 역세권역의 접근성도 좋아하면서 역세권 개발 가능한 지역의 예정지 투자가 핵심 포인트고요. 비교적 소액 투자로 하시면서 향후에 시세 차익도 얻어가시면서 브랜드 대단지의 용산권역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